맨 처음에 이제 나는 그렇게 3-4시간씩 갈아 넣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선 시작을 하면 결국엔 뭐라도 따라온다. 안녕, 나는 27살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프로 엔잡러 대학생이라고 해. 20살 이후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노래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재밌게 할 수 있고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지. 발라드 위주로 부르고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라는 페이지가 있었거든. 내 영상이 거기에 몇 개 정도 올라갔었고 조그만한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었어. 약간 연습생 아닌 연습생 느낌으로 잠깐 정도 있었어. 그거는 소속사랑은 별개로 내가 군대 전역하고선 내가 작사 작곡해서 이제 음원을 냈지. 이이영의 너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야. 주변에는 음악하는 지인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수가 된 지인은 거의 극소수라고 봐야지. 음악으로만 생계를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잖아. 사실 그 정도의 실력이 됐으면 고민도 안 했겠지. 내가 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으면 자유롭게 음악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조금 목표를 높게 잡아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잡은 것 같아. 그때가 26이었어. 우선 지금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잃은 것 같고 그래서 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번 달만 해도 월 매출이 한 3,000만 원 나왔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통 틀어가지고 순수익은 한 1,2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 온라인으로는 크게 4개 정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3개 정도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쿠팡, 해외 쇼핑몰 쇼피라는 쇼핑몰이 있고 로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책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수학 과외를 하고 아까 음악 했던 거를 토대로 보컬 레슨을 하고 있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골방에서 약간 노트북이랑 씨름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와, 이렇게 하다가는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노트북 한 대로 할 수 있는데 제주에서 하면은 좀 힐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주로 내려오게 됐어. 원래 좀 제주를 자주 오는 편이어서 한 1년에 못해도 2번 이상은 왔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한창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인 시절이 있었잖아.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아. 이게 될까?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맨 처음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 남들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이것저것 떼와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했지. 인테리어 소품을 떼왔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팔려고 하니까 사실 안 팔리지. 내가 좋아하는 걸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걸 팔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 팔릴 수밖에 없고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는지도 몰랐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 잘 팔리는 걸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지.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구나. 팔 때 어떤 키워드로 파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미 망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다른 쇼핑몰을 한번 해보자 해서 눈을 돌리게 된 게 해외 쇼핑몰이었어. 쇼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해외로 배송을 해주는 거지. 쇼피에서는 나는 싱가포르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 어떻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로 배송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쇼피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물류창고지에 그것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상품만. 그럼 쇼피 측에서 알아서 싱가포르에 있는 구매자한테 배송을 해줘.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잘 팔리는 제품들이 뭔지 연구를 하고 잘 팔리는데 공급은 적은 걸 또 판매를 해야 내가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제품들을 또 위주로 찾다 보니까 이런 제품군이 있고 이런 제품군에서 이런 제품을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홈 앤 리빙 카테고리로 진입을 했어. 효과가 있었어?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 우선 상품 리스팅을 해야 되잖아. 맨 처음에 하루에 1개씩 상품을 올렸어. 되게 심사숙고해서 골라서 올린 상품들이지.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첫 매출이 생긴 거지. 최대한 분석을 많이 했고 이 제품군에서 어떻게 해야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올렸거든. 그랬더니 판매가 일어난 것 같아.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늘더라고. 유입되는 사람들도 늘고 그 사람들이 리뷰를 쓰고 이 샵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제품들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제 고객들이 알고 그래서 더 유입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 쇼피를 맨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쿠팡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쿠팡에서 물건을 떼와서 이제 쇼피에다가 보내는 거야. 로켓 배송이 있잖아. 쿠팡에 있는 물건을 떼다가 쇼피에다가 파는 그런 형식이야.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치. 맨 처음에 반응이 있었던 거는 냄비였고 프라이팬이나 세정제 이런 것들도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 효과가 들었어. 쇼피는 한 2달 정도 만에 $1,300 정도 찍었던 것 같아. 한 100만 원 정도 안팎이었겠지. 거의 유지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 판매를 하면 쿠팡에서 떼오는데 그럼 내가 쿠팡에서도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또 조사를 했지.
잘 팔리는 제품들 위주로 해서 내가 팔면 팔리겠다. 쇼피를 하면서 나는 쿠팡에서만 물건을 떼온 게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랑도 이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거래를 계속 했으니까. 그런 신뢰를 토대로 이 제품들을 내가 국내에서도 팔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럼 오케이 하면은 그걸 또 쿠팡에다가 올린 거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망했던 경험, 그 다음에 쇼피에서 잘 됐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좀 잘 됐던 것 같아. 쿠팡에서도 비슷한 제품군들을 팔고 있어. 홈앤리빙 카테고리나 아니면 식품 카테고리나 이런 식으로 팔고 있어. 쇼피를 통해서 얻었던 거래 업체들한테 더 이제 연락을 취했지. 이 정도의 지금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데 혹시 가격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겠나요? 라고 여쭤보고 된다고 하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위탁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불려 나갔던 것 같아. 현재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게 잘 팔리고 있는지 보여. 키워드들을 통해서 내 잘 팔리는 것들을 찾는 거지. 맨 처음에 한 달 동안에는 한 3-4시간만 자면서 했던 것 같아. 우선 처음에 상품 리스팅을 해야겠지. 상품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될 거고 디자인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올려놓고선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해야 되잖아. 위탁 업체에다가 연락을 취해야겠지. 그리고 배송이 다 됐어. 근데 또 CS가 와. 고객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감당해야 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실패하고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조금 달리한 게 그럼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뭘 해보자. 근데 뭘 할 때 조금 꾸준하고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상품 올려보자 였거든. 저 사람 6개월 해서 저 정도의 매출이 됐네? 나도 그냥 쉽게 해서 돈 벌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나는 그렇게 3-4시간씩 갈아 넣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내가 쇼피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매출이 났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나는 음악을 하고 싶지 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같아. 직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도 취미로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데 그걸 잘 하는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가를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좋아하는 거를 취미로 남겨두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이 취미를 하는 게 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너 좋아하는 거 해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거를 직업으로 삼으면은 굉장히 괴리감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우선 실행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가는 사람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데 나는 그냥 우선 시작을 한 거야. 실패한 것도 엄청 많겠지. 우선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뭐라도 따라온다 라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대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의 자산보다는 나의 브랜드를 이제 하나 만들고 싶은 거지.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해외에서 조금 살고 싶어. 해외에서 버스킹도 하고 싶기도 하고 소소한 목표는 내 지금 27이니까 30이라는 뭔가 상징적인 숫자가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지.